요즘 따라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목도가 유례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도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엔진 점화 장면을 선보인 데 이어 지상 활주 시험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KF-21을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격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 시장에 FA-50 수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출 사업은 계속해서 순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사업은 그 특성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극도로 높아진 안보 강화의 움직임과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의 분위기가 이를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마친 지 5일 만에 평가단을 보내 FA-50 수출 계약 협상을 가졌으며 세계 최대의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2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가며 불과 한 달 사이에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슬로바키아와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FA-50에 대한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기대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카이는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투기의 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은 카이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을 찾아와 FA-50에 탑승해본 미 해군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전투기 개발은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투기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결코 쉽게 얻어낸 것이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이 있었습니다. 강은호 방사청장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T-50 고등훈련기의 최종 설계안이 올라왔을 당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의 항공기술이 암속 훈련기도 아니고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과 카이의 연구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의 모든 항공 관련 교수진들이 훈련기 개발 사업에 투입되었고 특유의 집념을 발휘해 T-50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어낸 한국의 개발자들은 많은 자신감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고 T-50 고등 훈련기 기반의 무장을 탑재한 FA-50 경공격기를 탄생시키게 되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었지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장 운용 추가 영역 확장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AGM-65 매버릭과 축소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며 전투기로서의 진면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 수출된 FA-50은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사용해본 필리핀 공군은 얼마 전부터 남중국해에서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며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KT-1 훈련기 20대를 구매한 적이 있는 페루와도 FA-50 수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말 페루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당시 페드로 카스티어 페루 대통령은 카이부스를 방문해 FA-50 성능 개량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증진되어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페루가 이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에서는 신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방산 무기는 꾸준하게 성능을 개량해 나가고 문제를 보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로 탈바꿈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T-50 고등 훈련기에서 출발해 각종 무장을 추가하고 진화를 거듭하며 미국의 경전투기 F-16과 비견되는 위치에까지 오른 FA-50이었죠. 실제로 작년 박인호 참모총장의 주관으로 열린 2021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에서는 다른 전투기 조종사들을 모두 제치고 FA-50을 운용하는 최준상 대위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해 공군 최고 명사수 칭호인 탑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훈련과 실전에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FA-50 경공격기는 세계 각국의 국방부가 주목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쌓아온 신뢰가 동유럽을 중심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에서 무기가 대거 빠져나감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자국의 물량을 채워놓고 내친 김에 전보다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군용기는 다른 무기들과 비교해 여기에 크게 연관이 없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며 전투기까지 지원되려고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지난 3일 에두아르드 해거 슬로바키아 총리는 미그 29 전투기 12대를 우크라이나군에 기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동안 폴란드군 항공기가 슬로바키아의 영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 측에 전투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미 비밀리에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적지 않은 수량의 전투기를 망설임 없이 공유하겠다고 밝힌 두 국가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FA-50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슬로바키아는 작년 말부터 노후화된 고등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FA-50 10대를 도입하고자 카이와 협의 중이었는데요. 당초 슬로바키아 공군이 필요한 것은 훈련기였으나 상황이 변하면서 무장 능력을 갖춘 전투기까지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FA-50 슬로바키아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FA-50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공격기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최대의 군수기술 회사 로키드 마틴은 한국 방산업체 카이와 최종 합의를 마치고 협력 합의서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어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끌어올리며 T-50 계열 군용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하여 노리고 있는 사업은 미국 방부의 AT-38을 대체할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인 ATT 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미 공군과 미 해군은 각각 200대가 넘는 신형 군용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산업은 첨단 산업이면서도 동시에 다소 폐쇄적이라는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있었던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T-50A 골든 이글이 탈락하고 미국의 보잉사가 제안한 T-7A 레드호크가 선정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사에서 싼값에 입찰받은 T-7A 레드호크에서 기체 자체의 결함이 다수 발견되었고 치명적인 윙락 현상이 일어났으며 훈련기 2대가 비행 중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상정하던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자 보잉사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며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번 ATT 사업의 후보에서 빠르게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 상황을 기회로 본 로키드 마틴사는 T-50의 개발 단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카이와 손을 잡고 미국의 사업 수주 경쟁에 FA-50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전략적 제휴 공식 발표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의 전술 입문기와 훈련기 도입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부동의 국방력 1위인 미국이 국방비에 자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알고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방산업체들도 보잉사의 몰락을 틈타 이번 사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미 해군 조종사들의 실제로 FA-50을 운용한 후에 감탄사를 연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군 52전대는 미 해군 시험비행학교 조종사들을 초청해 상호교류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미 해군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FA-50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비행 절차를 숙달한 뒤 실제 비행에 나서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특성, 전자장비 등을 시험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항공기 전방석에 탑승해 이륙부터 착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종하고 52전대 교관과 시험비행 조종사가 후방석에 동승해 이들을 도왔습니다. 비행을 마친 미 해군 시험비행학교 소속 크리스토퍼 대위는 한국에서 개발한 FA-50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에 감탄했다며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을 앞두고 펼쳐진 이번 교류는 양국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카이가 미국의 사업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세계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의 최대 공급사로 떠오르며 최소 20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5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이가 목표로 내세운 FA-50 1000대 수출의 대기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있을 KF-21의 비행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